안녕하세요. 교원스님 인사드립니다. 네, 여러분, 사불삼거라는 말이 있습니다. 자막 나가죠? 네 가지 해서는 안 될 일, 또 세 가지 꼭 거절해야 될 이 관료 사회에서 옛날에 우리 그 선비들이 사불삼거 꼭 지켜야 된다 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시대에도 참 시사하는 바가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불,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인데, 어떤 그 관료 사회, 공직에 나아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부업을 하지 말 것, 두 번째 땅을 사지 말 것, 세 번째 집을 늘리지 말 것, 네 번째는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말 것.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네, 뭐 땅을 사지 말아야 된다. 그게 뭐 어디 꼭 땅만이겠습니까? 뭐 집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그런데 물론 뭐 지금 이 시대에 꼭 이렇게 단언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. 다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또 이제 삼거 꼭 지켜야 될 세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. 또는 어떤 분의 그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답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거절을 한다. 또는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을 한다. 네, 세 가지 있습니다. 우리가 좀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될 부분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는 뭐 삼불사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는데요. 나름대로는 지켰으면 참 좋겠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. 글쎄 뭐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럼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 청탁이나 또는 공직에 있으면서 어찌 보면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은 안 맞겠지만 대신해서 정말 공적인 봉사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. 그러한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. 경조사에 대한 어떤 부조 같은 거 거절한다 하는 부분도 이 경조사 우리 부조 문화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. 그런데 보면 자신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조금을 좀 불이하게, 물론 뭐 갖다 주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무리하게 받아서 뭐 재산 늘리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. 또는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 같은 걸 많이 또 이렇게 빨리 알을 수 있잖아요.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아파트,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만연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라든가 땅 이런 거, 일종의 투기성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. 여기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또 예화가 있는데요. 조선시대 때, 이분이 아마 영조시대 때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. 김수팽이라고 하는
분이 계셨는데, 이분이 그 관직에 계실 때 마침 그 동생도 관직에 아마 계셨는가 봐요. 근데 하루는 그 동생 집에 갔더니 그 빨랫줄에 이렇게 그 염색을 한 천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. 여보게 동생, 무엇인가 그랬더니, 네 형님, 저 우리 안사람이 부인이 제가 좀 박봉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업을 좀 하는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. 그랬더니 김수평이라는 이 어른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, 나라에 녹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부업까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겠느냐. 그러면서 염색통을, 염료통을 엎질러 버렸답니다. 참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죠. 꼭 부업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, 요즘에 보면 뭐 정말 대기업의 뭐 골목상권 침해다, 뭐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. 네. 정말 이 골목상권 이야기, 참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서로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줄 아는 거, 이것이 참 중요한데, 공직에 계신 분들 정말 훌륭하게 일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?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자신의 직책을 남용해서, 아니 그 공직에서 말이지, 정말 그 녹봉 날짜도 안 틀리게 제때 다 나오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말이지, 뒷주머니로 뭘 좀 받아 챙기고 나중에는 말이지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가는 참 그 씁쓸한 모습. 그래도 참 얼굴들은 좀 번질번질 하시더만, 그런 분들 보면 낯뜨거워요. 그러면서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? 물론 우리가 이생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의유식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셨거든. 빤합니다. 그 양반들 이 세상에서 받는 과보 말고 저 세상에서 가서 또 받는 과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만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. 이것이 옛날 시대에 선비들이 지켜야 될 덕목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, 이것이 이 시대에 딱 맞춰서 살 수는 없지만,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건 생각해 볼 문제구나, 마음속에 깊이 한번 느껴봐야 될 문제구나. 또 이것이 어찌 관료사회만의 문제겠습니까? 모든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. 요즘 뭐 이래 사회 뉴스를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, 네, 이 갑을의 관계에서도 이거는 정말 통용되는 걸 거예요. 뭐 보면은 저 어디 뭐 하청업체가 뭐 을이라는 표현을 하더만요. 저 어디에 있는데 그 일을 뭐 때문에 갔을 때 접대를 뭐 아주 푸짐하게 받는다는 거. 그것도 참 결국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죠.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? 네, 사불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데, 이 부분도 또 다시 말씀드려요.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명심하자, 마음에 새겨보자,
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부업을 하지 말아라. 땅을 사지 말아라.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 부업이라는 것도 뭐 대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러한 이야기 있죠.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사업을 삼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쨌든 쭉 말씀드려 볼게요. 사업을 부업을 하지 않을 것, 땅을 사지 않을 것, 집을 늘지 않을 것, 재임지 명산물을 먹지 않을 것, 삼고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라. 또는 도움을 줬을 때, 즉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답례를 거절하라. 경조사의 부조는 거절하라. 부처님께서는요,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왼손 오른손조차도 잊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.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오른손이 했든 왼손이 했든 손이라는 것 자체도 잊고 해라. 그게 뭐예요? 응무소주 이생기심,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. 좋은 일하고 생색내거나 또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하고 답례를 나한테 뭔가 예를 올리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. 기대하면 복은 감해지고 또 기대했는데 안 들어주면 열불납니다. 좋은 일하고 뭐 마음병 걸릴 일 있어요? 좋은 일 하셨으면 그걸로 끝이 여기까지입니다. 성불하십시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한의 메아리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. 그리하여 함께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인연 지어 주십시오.